17년 만에 다시 만난 여자의 손끝이 내 숨부터 망가뜨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둘뿐이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 사람의 향이 느껴졌다. 똑같은 향이었다. 핸드백을 고쳐 쥐는 동작. 그때 그 사람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0.2초. 하지만 느껴졌다. 체온, 떨림, 긴장. 먼저 가세요.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걸어갔다. 차 문을 열고 앉았다. 손등에 아직도 느껴졌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을 출발하지 못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갔다. 수도를 틀었다. 차가운 물에 손을 씻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지워지지 않았다. 55살 남자가 새벽에 혼자 손을 씻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손이 떨려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머리는 말리는데 몸이 먼저 그 사람 쪽으로 갔다. 이건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참아야 할 걸 참지 못한 남자의 이야기다. 오늘 밤 나는 다시 도망칠지 아니면 끝까지 솔직해질지 결정해야 했다. 그 사람을 다시 본 건 파티장 한쪽이었다. 검은 드레스, 긴 목선 아래로 스카프 끝이 흔들렸고 나는 시선을 돌렸다. 정리된 어깨선, 그리고 향. 17년 전과 똑같은 자스민 향이 5m 거리에서도 느껴졌다. 우리는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0.3초. 시간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완성시켰다. 나는 55살, 그 사람은 47살. 별일 없으셨죠? 먼저 말을 건 건 그 사람이었다. 목소리도 똑같았다. 차분하지만 안에 불이 있는. 네, 별일 없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목소리를 낮췄다. 떨리면 안 되니까. 잘 지내셨나 봐요. 보기 좋네요.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당신도요. 그게 끝이었다. 우리는 다시 돌아섰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이 잔을 들었다. 손목이 드러났다. 그 손목이 17년 전 내가 놓쳤던 마지막 장면이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소파에 앉았다. 와인 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 못했다. 그 사람의 어깨선이 눈에 밟혔다. 목소리보다 먼저 숨이 막혔던 순간이 기억났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려다 손이 멈췄다. 나는 눈을 감았다. 걸음걸이가 떠올랐다. 와인 잔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이건 위험하다.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봤다. 한숨도 못 잔 얼굴이 거기 있었다. 30대 후반이었을 때 나는 가난했다. 그 사람과 결혼 이야기까지 했다. 진지했다.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집안은 달랐다. 저 남자는 안 돼. 절대. 그 사람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엔 후회할 거야. 사랑만으로는 안 돼. 그 사람은 버티려 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물러났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설득당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건 현실이니까. 그렇게 나는 내 감정을 설득했다. 내 욕망을 설득했다. 내 미래를 설득했다. 마지막으로 본 날이 기억난다. 카페 앞이었다. 그 사람은 울지 않았다. 나도 울지 않았다. 그냥 서로를 봤다. 한참을. 그리고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게 17년 전이었다. 그리고 17년이 지났다. 나는 성공했다. 사업도 자산도 외모도 모든 걸 증명했다. 사무실 책상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 사람 회사 이름이 찍혀 있었다. 손으로 그 글자를 짚었다. 17년 만에 다시 연결되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을 다시 본 순간 나는 알았다. 증명은 소용없다는 걸. 저녁 식사 자리에 혼자 앉았다. 메뉴판을 펼쳤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웨이터가 다가왔다. 추천 메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메뉴판을 덮었다. 식욕이 없었다. 그 사람 생각만 났다. 그날 밤도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일주일 뒤 나는 그 사람을 또 봤다. 이번엔 비즈니스 미팅이었다. 그 사람 회사가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네요. 차분했다. 완벽하게 통제했다. 회의가 끝나고 악수를 했다. 그 사람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2초, 아니 3초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놓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 사람의 손끝이 약간 떨렸다는 걸. 체온이 손바닥에 남았다. 회의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뜰 때 나는 뒷모습을 봤다. 허리선, 걸음걸이, 손목의 움직임, 전부 기억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사람의 향이 아직도 복도에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오빠, 오늘 저녁 어때요? 수현이었다. 30대 중반. 똑똑하고 안정적이고 나를 좋아한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 아직도 마음이 남아 있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수연을 만났다.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다.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오빠, 요즘 바쁘시죠? 좀. 나는 대답했다. 수연이 손을 뻗어 내 넥타이를 살짝 만졌다. 삐뚤어졌네요. 그리고 고쳐졌다. 손끝이 내 목에 스쳤다.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익숙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내 몸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보면서도 다른 손을 떠올리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웃어줬다. 하지만 머릿속엔 다른 사람이 있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오빠, 나랑 있으면 가끔 멀리 가 있죠?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피곤해서 그래. 수연이 작게 웃었다. 그 여자 생각하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만 마셨다.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수연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 들어가. 네, 오빠도 조심히 가세요. 차 안에 혼자 남았다. 핸들을 잡았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울을 봤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중얼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다. 들키는 것보다 숨기는 게 나았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누군가 있었다. 알게 된 건 한 달 뒤였다. 요즘 좀 바쁘시죠? 미팅 후 그 사람이 물었다. 네. 좀. 나는 대답했다. 저도요. 집에서 자꾸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 말에 나는 시선을 들었다. 괜찮은 사람인가요? 묻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물었다. 괜찮죠. 조건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 사람이 답했다. 목소리가 평온했다. 그럼 잘 됐네요.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은 무너졌다. 조건이 좋다고, 말을 잘한다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자격이 없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으니까. 미팅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에 앉아서 핸들을 잡았다. 기어를 뒤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피로 돌렸다. 앞 유리를 봤다. 지하 주차장 벽이 보였다. 차 안이 숨 막히게 조용했다. 휴대폰을 켰다.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그냥 화면을 봤다. 그리고 끄고 다시 켰다. 결국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비교했다.
수연과 그 사람을. 수연은 편했다. 요구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다. 눈만 봐도 몸이 반응했다.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조였다. 스치기만 해도 전부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이건 위험하다. 다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위험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며칠 뒤 우연히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저녁 7시 빌딩 지하 주차장. 문이 닫혔다. 둘뿐이었다. 좁았다. 그 사람은 내 옆에 섰다. 거리는 30cm. 나는 숨을 참았다. 그 사람의 향수가 느껴졌다. 똑같아. 가슴이 조였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숨소리가 들렸다. 내 것인지 그 사람 것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움직였다. 핸드백을 다시 쥐는 동작. 그때 그 사람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체온, 떨림, 긴장.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먼저 가세요. 그 사람이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나갔다. 주차장을 걸어 차까지 갔다. 10m. 하지만 한 발 한 발이 무거웠다. 차 문을 열고 앉았다. 손등을 봤다. 아직도 느껴졌다. 손을 쥐었다 폈다. 다시 쥐었다. 그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다. 룸미러로 뒤를 봤다. 그 사람도 아직 차에 앉아 있었다. 시동도 걸지 않고. 우리는 10m 떨어진 채로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다. 샤워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다. 손등을 또 봤다. 침대에 누웠다. 손등이 베개에 닿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났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그 사람도 아마 똑같았을 것이다. 새벽 3시 휴대폰을 켰다.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쓰려다가 지웠다. 다시 쓰려다가 지웠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다. 하지만 알았다. 이건 이미 시작됐다는 걸. 그 사실을 안 건 일주일 뒤였다. 우연히 그 사람이 나를 봤다. 수연과 함께 있는 걸. 카페였다. 나는 수연과 마주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창밖에서 지나가다가 멈췄다. 시선이 마주쳤다. 0.5초. 그 사람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수연이 물었다. 오빠, 어디 가세요? 나는 앉았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가슴이 무너졌다. 들켰다. 커피를 마셨지만 맛이 없었다. 수연이 말을 걸었지만 들리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10분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봤다. 하지만 나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나는 카페 앞에서 방향을 틀어 그 사람이 지나간 쪽으로 걸었다. 빠르게. 한 블록, 두 블록. 하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멈췄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연락했다. 오늘 봤죠? 답장은 30분 뒤에 왔다. 네,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거리가 느껴졌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그 사람이 받았다. 오해야. 무슨 오해요. 저도 누군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건 또 편해 보이던데요. 저도 괜찮은 사람 만나고 있고. 말끝이 흔들렸다. 나는 그걸 들었다. 그 사람도 지금 떨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사람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다. 둘 다 어른이잖아요. 이제 그만 정리해요. 과거는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리, 그게 가능한가? 나는 다시 전화를 누르려다 손가락을 접었다. 그 다음 미팅에서 그 사람은 달랐다. 말은 정중했다. 태도는 프로페셔널했다. 하지만 온도가 없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물었다. 회의 중에 한 번 시선이 마주쳤다. 그 사람이 먼저 눈을 피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거부당한 기분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먼저 자리를 떴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질투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정리한 거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불안해졌다. 복도에 홀로 서서 그 사람이 사라진 방향을 봤다. 그날 밤 수연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오빠,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뭘? 그 사람 때문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연이 작게 웃었다. 알겠어요. 괜찮아요. 미안해. 이상하게. 내 몸이 먼저 알아채더라.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3개월이 지났다. 미팅은 계속됐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업무 외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점심도 따로 먹었다. 퇴근도 따로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다음 걸 기다렸다. 서로. 그런데 이상했다. 그 사람은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 사람을 봤다. 회사 근처 레스토랑 앞이었다. 그 사람 옆에 남자가 있었다. 집안에서 소개받은 그 남자였다. 나는 멈췄다. 건물 모퉁이에서 그 모습을 봤다. 남자가 그 사람의 스카프를 정리해주려 손을 뻗었다. 그 사람은 피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그냥 서 있었다. 남자가 웃으며 주말에 부모님 뵙자는 말을 꺼냈다. 그 사람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돌아섰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남자랑 만나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미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지금 멈추는 게 맞을까? 아니면 더 위험해져도 괜찮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그 사람 이름이 화면에 떴다. 그날 밤 집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휴대폰을 봤다. 그 사람 이름이 거기 있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작게 말했다. 지금 괜찮아요? 목소리가 울음 직전처럼 얇았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알았다. 그 사람도 지금 혼자라는 걸. 그 사람도 견딜 수 없었다는 걸. 잘 지내나요? 나는 물었다. 답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아니요. 나도요. 우리는 또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없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새벽 1시에 답장이 왔다. 내일. 그게 끝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나는 다시 메시지를 쓰다가 멈췄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있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보내면 끝날 걸 알았으니까.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웠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다. 사랑 노래가 나왔다. 50대가 사랑 노래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우스웠다. 하지만 끌 수 없었다.
신호등에 멈췄다. 옆 차를 봤다. 커플이 타고 있었다. 젊었다. 웃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저녁이 기다려졌다. 그 사람을 만날 시간이. 저녁이 됐다. 나는 그 사람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퇴근 시간. 사람들이 나왔다. 그 사람이 보였다. 혼자였다. 나를 봤다. 걸음이 멈췄다. 왜 여기로 왔어요?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지쳐 있었다.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요? 그 사람 편한가요? 그 사람이 멈췄다. 그리고 나를 봤다. 무슨 소리예요? 집안에서 연결해준 그 남자 편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웃었다. 차갑게. 당신도 그 여자 편하잖아요. 아니,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전혀 안 편해. 하루도 편한 적 없어. 그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왜 만나요? 숨기려고,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이 숨을 삼켰다. 뭘 들키기 싫은데요.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봤다. 아직도 생각난다는 거. 네 앞에서만 내 통제가 무너진다는 거. 그 사람과 나 사이 거리는 1미터도 안 됐다. 가까워질수록 숨이 얕아지고 있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침묵이 흘렀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차들이 지나갔다. 불빛이 스쳤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물었다. 17년 전에는 왜 안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설득당했으니까. 뭐려?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설득했어. 17년 동안.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그럼 지금은요? 나는 웃었다. 이제 안 해. 뭐려? 설득.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책임해요. 맞아.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더 무책임한 건 지금 네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봤다. 뭘 원하는데요?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너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이 떨었다. 오늘 어디까지 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나도.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을 안았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 사람도 나를 안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숨을 나눴다. 온도를 나눴다. 17년을 나누고 있었다. 그 사람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 내 것보다 빠르게.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다시는 이 감정을 설득하지 않을 거라고. 이 나이에 다시 욕망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까지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어깨가 스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차 문을 열어줬다. 그 사람이 탔다. 나도 탔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그 사람을 봤다. 그 사람도 나를 봤다. 그리고 우리는 웃었다. 50대가 10대처럼 떨리는 게 우습고 설레고 두려웠다. 차가 출발했다. 어디로 가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는 설득당하지 않기로 했다. 그때는 사랑을 설득당했고 지금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나이에 다시 떨린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17년을 기다린 마음 앞에서 현실은 더 이상 이유가 되지 못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설득당하시겠어요? 아니면 솔직해지시겠어요? 여러분의 답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이런 설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